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플랜 이사장 양은진입니다. 부산플랜은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중개 기관입니다. 저희 부산플랜은 사회적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부산플랜의 이사님들이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모두 훌륭한 성취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은 저희가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꼭 인용하고 싶은 게 릭 오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이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분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도 되시고 했는데 결국 사회적 기업이 기업을 하는 목적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또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의 이면에 있는 그 서사성, 또 그것이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그리고 또 심각한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구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아니다. 2014년에 굉장히 미디어에서 많이 떴던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도 청년 실업이라든지 자산 불평등이라든지 소득 격차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 그런 것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자살. 특히 안타까운 것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또한 사람들의 자아실현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세무사를 하다가 컨설턴트로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 의뢰인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그 사회적 기업 경영하시는 분께서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사회적 경제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아주 강력한 사회적 경제 서포터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얘기하면 참 되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산에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에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굳이 찾자면 이제 대학에 보면은 이제 산학 협력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무조건 이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친환경 이야기하고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해서 만드는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용기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탤런트가 나와서 이제 선전을 할 만큼 용기를 쓰지 않는, 포장을 적게 하는, 혹은 또 용기조차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눈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목하게 되고, 또 교수님들이 친환경 업사이클링 기술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특허 받았던 부분들 다 꺼내서 산업화하고 양산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력이 있는 이제 제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소셜 벤처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식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회적 경제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제도적인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 쪽에서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술 이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불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이제 빌려주는 거, 임차하는 거, 기술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게 되는, 그게 오히려 조금 싼, 가격이 낮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의 임차조차도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기술은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싸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쪽에는 이제 싸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든다면, 그 기술은행이 교수님들의 연구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 못지않게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인데, 이 디자인 은행, 기술 은행만이 아니라 디자인 은행,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빌려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거 역시 이제 소셜 벤처가 활성화되고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부산에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대안적 삶이란 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저희 애가 양평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웬 대안학교 선생님이냐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또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친구가 생각하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더 좋게, 더 나은 세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도 교육이 아니죠. 대안학교니까 대안교육을 하는 거고, 또 저는 이제 여기 부산에서 열심히 이제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 이제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게 대안적 삶이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엄마와 아들이 서로 만나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거예요.